안녕하세요. 오늘 의미 있는 마케팅 데이터 만들기 강의를 맡게 된 구글컬리지 켄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려보면 저는 99%를 위한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개발 교육 비영리 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무선사업부 개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목차를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볼 거는 마케팅에 필요한 데이터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준비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히 데이터적인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첫 번째 중에서 수집하고 적재하는 방법, 그리고 적재된 데이터들을 처리, 수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것들을 간단히 좀 심플한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점을 유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마케팅에 필요한 데이터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들이 좀 떠올리실까요? 저희가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광고와 관련해서, 특히 디지털 광고라는 거와 관련해서 확 줄이고, 범위를 좀 마케팅이라는 것을 범위를 좀 줄이고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광고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제가 이제 왼쪽에는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광고, 그냥 아무거나 제가 이제 가져와 봤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저희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비영리 단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네이버에서 비영리 단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를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요걸 보시면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요런 광고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광고 텍스트 제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될까라는 어떤 감이 좀 오실지 모르겠어요. 우선 요거 광고물을 보면은 광고 문구가 필요하죠. 왼쪽에 보면은 어도비니까 어도비의 나만의 라인으로 완성하는 드로잉, 요런 것들, 그러니까 요런 문구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이미지라면 이미지를 위한 데이터들이 필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검색에 의해서 나타나는 광고 같은 것들 보면은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 73년 역사, 이런 문구를 완성하는 거, 이 문구를 완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때 공식 기부단체, 이런 타이틀, 컨텐츠 같은 것들도 우리가 그냥 감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를 좀 들여다봄으로써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할 때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광고에서 보이진 않지만 광고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객인데, 우리가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이라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그런 데이터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건데, 그러니까 광고를 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그러니까 우리 단체의 바깥 환경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뭐 이거는 그 비영리 단체가 아닌 경우에 일반 회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관여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대한 분석,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가, 뭐 작아지고 있는가 이런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저희가 단체라고 하면은 뭐 동종 단체의 후원자 규모와 금액은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게 금액이 커지고 있는 건가, 줄어들고 있는 건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외부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건 뭐 통계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청에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 웹사이트 제가 주소를 달아놨는데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 통계가 작성이 된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통계청에 들어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통계 데이터가 있다기보다는 데이터들이 이제 모아져 있는, 공적인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는 사이트고요. 특히 좀 특이한 거는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CSV 파일이라든지 이런 파일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프로그래밍에서 가지고 오는, 여기 제가 API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API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부 환경 같은 것들을 좀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통계청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공공 데이터 포털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부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할 건 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얘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 내부 파악,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면은 단체를 좀 파악을 해볼 건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라고 한다면, 보통 내부라고 한다면 고객이 어떤가, 우리 상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우리 고객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고객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품도 마찬가지죠. 우리 상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속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내부를 파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원을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단체의 후원자들의 특성은 어떨까, 연령대는 어떨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단체의 후원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속성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대표 고객은 어떨까? 그리고 대표 후원자는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후원자가 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내부 파악하기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콘텐츠의 좋아요 수와 공유 수는 어떻게 되는가,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걸 파악을 하고 내부적으로 파악한 게 결국에 마케팅에 어떻게 이용되냐면, 결국에 마케팅에 이용하는 핵심은 이전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고객이라고 하면은 우리 단체의 대표 속성을 끝이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과 가장 유사한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상품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를 할 때 왜 하냐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과 유사한 것을 마케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유사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조금은 좀 풀리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유사도를 활용한 마케팅이라는 걸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를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유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후원해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단체에 특정 상품을 좋아한다면 그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해당 고객에게 던졌을 때 더 좋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유사한 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단체 회원들의 가입 경로와 유사한 채널에 홍보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것과 유사한 것들의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사도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이후에 마케팅을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 광고에서 타겟 수정하는 거를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성별, 어떤 고객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성별을 뭐 전체로 할지 남성으로 여성으로 할지, 연령대를 어느 정도로 할지, 위치를 어느 정도로 할지.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기 이전에, 마케팅을 하기 이전에 우리 단체에서 대표 고객들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광고 타겟 설정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겟 설정하는 부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유사도를 대입을 한다 라는 걸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 라는 물음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그 페이스북 페이지, 저희 단체 페이스북 페이지 인사이트에 화면을 캡처를 한 건데,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게 참여도, 뭐 도달 범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포스팅이 글이 어느 정도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볼 수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데이터를 보면서 가장 좋아요 수가 많은 것과 유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게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사도를 끄집어내는 거, 그게 좀 포인트다 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채널에 광고를 해야 하는가 등 역시 비슷한데, 요거는 제가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유입되는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보고서 페이지를 캡처를 한 건데, 요걸 보면은 어디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지, 어떤 퍼센테이지가 어떤 채널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페이지를 잠깐 보면은 오가닉 서치가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이트가 구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를 어디다 해야 될지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면서 오가닉 서치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과 유사한 구글 검색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단체 내부 고객과 상품에 대한 분석, 그리고 채널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시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세 개가 데이터 준비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